건강검진의 역설, 병 잡으려다 몸 잡는 이유, 내 몸을 살리려고 받은 검사가 암의 씨앗이 됩니다. 병원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방사선 폭탄의 실체. 70세가 넘으셨다면 이 검사만큼은 제발 목숨 걸고 피하십시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1세 김동욱 할머니는 평소에 산책도 매일 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잘 챙겨 드셔서 동네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큰맘 먹고 효도하겠다며 언배 50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VIP 정밀 검진을 예약해 드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비싼 검사를 다 받고 나면 10년은 더 젊어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줄 아셨답니다. 차가운 기계 위에 누워 여러 번의 촬영을 반복하며 할머니는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할머니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어려운 의학 용어들과 이곳저곳에 아주 작은 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뚝 떨어지신 겁니다.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더 큰 문제는 할머니가 그날 하루 동안 받으신 검사들 때문에 몸이 감당하기 힘든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확인하려다 오히려 몸에 해로운 자극을 가득 채우고 오신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무려 73.7%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에 걸린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치료를 잘 받고 5년 넘게 아주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에서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암을 멋지게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273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국민 19명 중에서 1명이 암 경험자라는 말인데 그만큼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암을 무조건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그 조급함과 강박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무 증상도 없는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받는 고선량의 방사선 검사들이 큰 문제입니다. 방사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며 검사 받을 때 통증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심하고 매년 검사를 받으러 다니시지만 이 방사선이라는 녀석은 조용히 우리 몸속 세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를 조금씩 파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의 방사선에 한꺼번에 노출되면 그 복구 시스템이 고장이 납니다. 손상된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진짜 암이 생기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김동욱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자식들의 정성이 담긴 검사가 오히려 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꼴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는지 모릅니다. 병을 미리 잡으려고 했던 노력이 도리어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동욱 할머니처럼 무분별한 검사로 소중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우리 몸에 방사선 폭탄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 위험한 검사들 대신 우리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진짜 건강한 검사법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위험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확인하고 더 정성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독이 되는 검사 4가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검사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할머니가 받으셨던 그 비싼 검사들 중에도 이런 독이 되는 것들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PET-CT를 찍는 행동은 당장 멈추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암을 미리 발견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왜 그런지 의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검사 한번 받으면 우리 몸이 받는 방사선 양이 무려 10에서 25 mSv/mSv나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평소에 숨 쉬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1년치 방사선이 32B 정도인데 그 8배가 넘는 양을 단 몇 분 만에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슴 엑스레이를 한꺼번에 250장이나 찍는 것과 똑같은 양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방사선은 우리 몸속 세포의 설계도인 DNA를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한두 번은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겠지만 이게 자꾸 쌓여서 100mSv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암 발생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게 이미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암을 찾으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암을 키우는 촉진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 가족력이 있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검사는 절대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습관적으로 찍는 복부 CT 검사입니다. 뱃속 장기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검사도 한 번 찍을 때마다 10mSv 정도의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하지만 방사선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몸에 넣는 조영제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을 통해서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콩팥도 기력이 떨어져서 이 독한 약물을 걸러내는 게 아주 힘겨워집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검사를 반복하면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중에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뱃속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매년 복부 CT를 찍는 것은 콩팥을 벼랑 끝으로 미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피검사 한 번으로 암을 다 안다는 종양 표지자, 검사의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 수치가 조금만 올라도 암에 걸린 줄 알고 사색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치는 암이 없어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가벼운 염증만 생겨도 이 수치는 널뛰기를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장염으로 고생했을 때 혹은 전날 잠을 설쳐서 몸이 피곤하기만 해도 수치는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위양성이라고 부르는데 암이 아닌데 암처럼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김동욱 할머니도 이 수치 하나 때문에 암 환자라도 된 것처럼 몇 달을 눈물로 지내셨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검사는 단독으로 믿을 게 못 되고 다른 검사 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기력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내가 받았던 검사들이 떠올라 조금 걱정되시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해결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노년을 선물하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시고 함께 건강해지자고 말씀해 보세요. 방사선 걱정 제로. 내 몸을 살리는 안전한 검사 3가지 앞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과한 검사들에 대해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는 것처럼 시원하게 우리 몸을 지켜줄 가장 안전하고 영리한 검사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복부 초음파 검사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 걱정이 단 1%도 없는 가장 깨끗한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소리를 몸속으로 보내서 그 소리가 장기에 맞고 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임산부들이 뱃속 아기를 확인할 때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할머니도 복부 CT 대신 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이나 담낭 그리고 췌장까지 아주 선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방사선 폭탄을 맞지 않고도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을 아주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뇌졸중이 걱정되신다면 목 양쪽을 살피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우리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통로인 경동맥은 마치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수도관에 녹이 새울듯이 우리 혈관벽에도 기름때가 끼고 두꺼워지기 마련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이 혈관벽의 두께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서 앞으로 뇌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검사입니다. 이건 역시 소리를 이용한 검사라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목에 젤만 바르고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되니 통증도 전혀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풍이라는 무서운 병을 미리 막고 싶으시다면 비싼 검사 대신 이 경동맥 초음파가 정답입니다. 머릿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단순 MRI가 아니라 MRA 검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MRI가 뇌라는 집의 구조가 튼튼한지 보는 검사라면 MRA는 그 집안에 흐르는 수도관, 즉 혈관이 터지지는 않을지 살피는 검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갑자기 터지는 뇌동맥류입니다. 이건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단순 MRI로는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반드시 혈관을 보는 MRA를 함께 하셔야 이 시한폭탄을 미리 찾아내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없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안전하니 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암 수치는 반드시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와 짝을 지어서 활용하십시오. 아까 제가 종양 표지자 수치에 너무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이 검사가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사는 아주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을 때 복부 초음파를 함께해서 간이나 췌장에 이상이 없는지 교차로 확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검사 결과가 모두 이상을 가리킨다면 그때는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피검사 수치만 살짝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염증일 확률이 높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검사들의 장점만 쏙쏙 골라서 조합하는 것이 우리 몸을 아끼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김동욱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이 안전한 검사들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 하나에 가슴 졸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대 어르신을 위한 연령별 맞춤 검진 시간표. 자, 이제 우리 김동욱 할머니가 어떻게 일상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대별로 내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0대 분들이라면 복부 초음파를 2년에 한 번씩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0대부터는 우리 몸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암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매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는 뇌 MRA 검사를 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보세요. 내 머릿속 혈관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60대가 넘으셨다면 매년 복부 초음파를 기본으로 챙기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를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셔야 합니다.
목 혈관의 기름때가 얼마나 끼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뇌졸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김동욱 할머니도 이제는 비싼 방사선 검사 대신 이 세 가지 검사를 중심으로 아주 영리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 식습관, 기름 선택법, 에어프라이어 주의점. 검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김동욱 할머니는 가장 먼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식탁에서 치우셨습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색을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몸속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아주 고약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나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절대 함부로 드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을 고르는 기준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6과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속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튀김 요리를 하실 때는 열에 강한 퓨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세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절대 가열하지 말고 나물에 묻혀 드시거나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오히려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살 때는 꼭 화학 물질 없이 정성껏 저온 압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요즘 많이 쓰시는 에어프라이어도 온도를 120도 이하로 낮춰서 사용하시고, 음식이 노릇노릇한 황금색이 될 때까지만 익히셔야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 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믹, 마무리 당부.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세 가지를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피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암인 것 같아 너무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수치는 단순한 몸살이나 장염 혹은 심한 스트레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치 하나에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 보세요. 영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3개월 후에 다시 피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예전에 방사선 노출이 심한 검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제 몸이 망가진 건 아닐까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를 고치는 놀라운 복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피하고 토마토나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챙겨 드시면 우리 몸의 설계도는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검진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받는 게 가장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11월과 12월 같은 연말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이때는 검진센터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합니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너무 바쁘면 아주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는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가급적 상반기에 여유롭게 받으시고 병원을 자주 바꾸지 마세요. 한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내 몸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해서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짧은 다짐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보태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사선 노출이 심한 PET CT나 복부 CT를 습관적으로 받는 일은 당장 멈추십시오. 둘째, 복부 초음파와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뇌 MRA처럼 방사선 걱정 없는 안전한 검사들로 내 몸의 상태를 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셋째, 가공육을 피하고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는 식습관을 실천하며 검진은 한 병원에서 꾸준히 받아 내 몸의 기록을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동욱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수심 가득했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백만 원짜리 비싼 검사를 받고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안전한 검사들만 챙기며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고, 요리할 때 쓰는 기름 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며 고르십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막연한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니 삶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병원을 찾을 때도 두려움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비싼 게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몸에 방사선 폭탄을 던지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인 팩트를 정확히 알고 나면 무엇이 진짜 내 몸을 위하는 길인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뵈며 느낀 것은 결국 아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꼭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드리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더 명쾌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문의 이호선이었습니다.